네,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AI 버블 마이클 버리가 던진 폭탄입니다.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AI 버블을 좀 지적했고요. 그게 현실화될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자주 좀 못 올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뉴스 정보들은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해드리니까 꼭 입장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마이클 버리가 AI 기술주 이익에 거품이 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영화 빅쇼트의 모델인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AI 열풍의 핵심 기업들을 겨냥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건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팔란티어 풋을 이번에 그러니까 하방 투자를 비중을 80%를 해놨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10월, 11월에는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9월 말까지 포트를 봤을 때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비중 80% 하방 베팅을 해놨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마이클 버리가 하방을 보나 그랬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언급한 게 AI의 이 수익이 좀 과대계상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주요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기업들이 감가상각 비용을 축소해 인위적으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이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영원히 100만 원이진 않아요. 왜? 올해 쓰고 내년 쓰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몇 년 쓸 수 있냐? 그래서 내용 연수를 확인해 봐요. 얘 내가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5년이야. 그러면은 이 5년이 지나면 얘는 가치가 제로가 돼야 돼요.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100년 100만 원이 5년에 걸쳐서 상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딱 20만 원씩이겠죠. 그래서 20만 원씩 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년 2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차가 됐을 때는 아예 감가상각이 없어지고 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기기를 폐기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 내용 연수를 예를 들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려버린다. 그럼 매년 얼마씩 감가상각을 해요? 10만 원씩 상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5년이라서 20만 원씩 상각을 했었는데 10만 원으로 상각이 되면은 10만 원 정도는 매년 수익이 과대계상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축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돈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AI를 키우고 있는 기업들이 자산의 사용 수명을 과도하게 길게 잡아. 그러니까 원래 뭐 2, 3년 보던 거 5년, 10년 잡아서 감가상각을 되게 엄청 길게 나눠서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1년에 뭐 몇십만 원 나올 거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수익이 과대계상 되겠죠. 엔비디아의 칩과 서버처럼 2, 3년 주기로 교체되는 장비를 대거 구입하면서도 자산의 수명을 연장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수익이 지금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솔직히 일부러 조금 거품 껴서 수익 공개하고 있잖아 라고 찝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넣어라고 찝은 기업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기업의 순이익을 부풀려 보이게 하지만 실제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맞는 말이죠.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숫자 마사지라고 합니다. 그냥 숫자만 좋아 보이게 하는 건데 이 실질적인 거랑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진짜로 AI 서버를 그 수명만큼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이 같은 감가상각 축소 규모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176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760억 달러 정도면은 얼마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대략 한 20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양의 이 숫자를 숨기고 있다. 과대계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과 메타의 이익이 2028년 기준 27%, 21% 가대계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개를 찝었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조금
주가가 안 좋은 친구들인데 이 두 개의 기업을 딱딱 찝은 거죠. 자산의 수명을 실제보다 길게 설정할 경우 매년 반영되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이익이 부풀려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뭐야 진짜로 지금 AI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야? AI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라고 하죠. 우리가 처음에 IT 버블이 터졌던.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구조적으로 달라요. 왜 다르냐면 2000년에 우리가 IT 버블이 터질 때 어떤 상황이었냐. 일단은 PC의 보급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95의 등장으로 1가구 1PC 시대가 열렸고 웹브라우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쓰는 인터넷과 웹,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세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우리 뉴노멀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게 뭐였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 웹브라우저의 이용자 수나 페이지 뷰만 확보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이라든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적자를 봐가면서 사람 모으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못 냈어요. 계속 적자를 내면서 사이트 오픈하고 그 사이트에 사람 모으고 막 이런 행동들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적자가 나는, 그러니까 뭔가를 팔긴 하는데 팔 때마다 적자가 나는 그런 모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하나뿐인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돈 해먹고 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까보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파산을 해. 파산하니까 그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도 파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도 파산하고 다른 기업도 까보니까 야 얘네들도 돈을 못 버네 파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2000년도 IT 버블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아남은 기업이 있어요. 누구냐면 실제 물건을 파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살아남은 아마존, 실제 거래로 수익을 낸 이베이, 얘네들은 실제 살아남았어요. 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어떻게 보면 교훈이 있는 거죠. 돈을 벌면은 그래도 살아남는구나. 주가가 안 빠진 건 아니에요. 주가 그 당시에 마이너스 막 90%씩 빠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2000년 버블을 2025년이 AI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 버블은 수익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부만 수익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은 돈이 없었고 손실만 나고 적자에 투자 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AI 기업들은 모두 웬만하면 수익성이 나오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을 벌 모델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가등계상 됐어도 이거는 실제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붕괴는 너무 과한 예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붕괴가 나오거나 버블이 터지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제가 만약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어서 AI를 효율적으로 또는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딥시크 AI가 2025년도에 확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중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AI를 개발하는 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1000조를 넣어가지고 이만큼 만들었는데 옆집에서는 100조 넣어서 같은 성능을 만들어. 그럼 너 1000조 뭐하러 넣었어?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중국의 기세가 너무 세요. 공대라든가 AI에 들어가는 투자, 돈, 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딥시크 AI 이후에 뭔가 제대로 된 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관련해서 뭔가 발표가 나면은 이거는 좀 영향이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대 AI에 미쳐있는 중국이 GPU, 첨단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AI 발표가 나오면 이거는 진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번에 2000년 버블을 비교를 한다면 틀리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됐고요. 현재 미국의 유동성을 좀 확인해 보면은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냐를 좀 볼 수 있는 지표죠. 지급준비금 보시면은 2022년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미국의 유동성은 정말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의 지금 유동성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툭 치면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구나.
그래서 파월이 이번에 양적 긴축을 끝내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영래포입니다. 이거는 연준에 은행들이 맡겨놓은 비상금 같은 건데 돈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없는 수준이 뭐냐면 아예 그냥 밑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비상금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이 없다.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TJ 잔고입니다. 이건 이제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준비금의 은행의 돈, 그 다음에 이 영래포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맡아놓은 돈, 그 다음에 TJ 잔고가 재무부 미국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얘는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TJ 잔고는 우리가 돈을 쓴다 그러면 잔고는 줄어야 되잖아요. 돈을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잔고가 올라가고 근데 얘가 이 8,500억 달러 수준을 내년 3월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 내년 3월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서 돈이 계속 안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계속 횡보를 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최소 5개월은. 그러면 얘가 내려가야 유동성이 풀리는 거고 돈이 풀리는 건데 얘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한다는 소리는 돈을 풀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돈 안 풀죠. 지급준비금 바닥에 있죠. 영래포 바닥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서 유동성을 밀어붙이는 걸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언제 가져오냐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뭐 가져올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는 구조로 언제 나온다? 지니어스 액트법은 2026년도 말 11월에서 2027년도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직 멀었죠. 그럼 그전에는 유동성에 대한 이 어떤 빈 창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긴축에 대해서 끝낸다라고 한 거고 그것마저 안 끝내면은 사실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없는 상태고 언제나 저는 조심해야 될 구간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말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 싶을 정도로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끌어올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시가 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흔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만나기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TJ 잔고는 월초 복지 비용 지출까지 감안해서 9천억 달러 넘게 채워놨고 꽉 찬 상태인데 8,500억 달러까지 내년 3월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더라도 무조건 끌어올립니다. 얘네들이 계획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나갈 돈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갈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빡빡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AI 수익 과대 계상을 언급했으나 지금 현재 수익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청난 붕괴나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2000년대에는 돈 자체가 안 벌렸어요. 그냥 적자 랠리였는데 이거를 그냥 눈 감고 달리다가 넘어지고 다 같이 걸려 넘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돈을 벌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더 버냐 못 버냐 이 문제일 뿐인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크게 무너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유동성이 비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급준비금, 영래포, TJ 잔고가 다 비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혹시나 중국이 지금 공대 AI에 미쳐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어요. 별로다 갈아치우고 거의 갈아치우는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입니다. 그 정도로 진심이에요. 근데 그 중국이 AI 발표를 하거나 또는 첨단 GPU 또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발표가 나왔을 때가 아마 시장의 위기로 작용할 겁니다. 어떤 위기? 얘기하겠지만 미국은 1000조씩 들어서 예를 들어 10 정도의 AI 성능을 냈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100조 들여서 10 정도의 성능을 냈다. 그럼 이거는 미국이 과거에 스푸트니크 이 러시아가 위성 쏜 것처럼 충격을 먹을 일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증시에 큰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저는 걱정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금리는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유자는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미보유자는 아직 저는 올라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올라타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다음 무료 텔레그램에서 영상이 안 올라오는 동안에 중요한 정보나 공부할 내용들 같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